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반등하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장세에서 반등폭이 좀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상승장의 본격적 흐름이라기보다는 오늘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발을 한 발 뺀 모양새라서 반등한 상황이니까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하방 위험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당분간 10% 내외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니까 관심 가지시고요. 모처럼 만에 환율이 크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금과 은도 계속 치솟다가 최근 숨고르기를 하는 중입니다. 한일 무역전쟁, 지금 일본 침몰. 일본이 지금 그렇게 튼튼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일본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해부를 할 텐데 각종 지표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좀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일본이 자멸하는 길이다. 우선 경제 문제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금하고 은이 빠지고 있는데요. 금은 사실상 많이 올라왔죠. 여기 미국발 금융위기 2009년 이후로 이제 꼭지를 찍고 안전자산으로서 꼭지를 찍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 어때요? 여기 59,000까지 올라와서 떨어지고 있네요. 제가 여기 59,000선이라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지선을 가지고 좀 이제 등락을 하다가 여기 최고치인 68,000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은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딱 선을 그을게요. 똑같이 2009년입니다. 자, 잘 모양새 보세요. 이거 금융위기 터졌고 최고 시세 46.58까지 찍었는데 거의 닮지 않았나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맴돌다가 떨어지는 모양새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금은 떨어졌다가 여기서 엄청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했죠? 그래서 거의 8, 9분 응선까지 올라왔는데 은은 달라요. 은은 떨어지기만 했지, 여기 바닥 찍고 떨어지기만 했지 이제 표도 안 나게끔 조금 반등한 거예요. 2, 3개월 동안. 대략 보니까 길게는 6개월 정도 금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은이. 그렇다면 이제 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은은 현재 16.96, 최고가가 48.58. 그렇다면 거의 3배 이상의 아직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자, 제가 2개 그래프를 보여드렸더니 아주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이걸 간단하게 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기억은 하되 모든 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금융위기 때. 그렇지만 이게 조금씩은 융통성이 있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바닥이 1000일 수도 있고 막말로 1300까지만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900까지 80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장기화될 수도 있고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선은 그래도 강력한 선이에요. 이 정도 코스가 간다. 이것은 강력한 기준이라고요. 이 기준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펀드의 장점이 뭡니까? ETF. 바로바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활용해서 좀 전략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 1800, 1700, 1600, 1000까지 이 하락장일 때 어떻게 액션을 취해라.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자세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한일 무역전쟁 본격화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아킬레스건이 상당히 많아요. 일 저지르고 수습을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보안업체 지금 10조 규모나 되는데 일본은 보안업체가 강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우리나라한테 의존하거나 해외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 많이 가 있잖아요. 올림픽 때문에. 보이콧하면 올림픽 이거 뻔히 구멍납니다. 한국 수준을 대체할 업체 선정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옵게임 지원. 자, 오지 지원에서 여러분들 일본이 후진국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절대적 최강자인 우리나라에게 한 수 배워가지고 같이 공생의 길로 가야 하는데
말은 오직 의무화 해놓고 한국 기술 지원 없이 올림픽 성공, 이거 불투명할 가능성이 커요. 자, 오지 선두자의 한국에게 지금 버림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반도체 소재로 우리나라에게 카드를 꺼내는데 실질적으로 자, D램 분야의 최강자인 우리나라가 없으면요, 일본은 그냥 다 올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해외에서 조달한다고 하지만 그게 또 한계치에, 우리나라가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한계치에 치달을 겁니다. 이건 부품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타, 올림픽 보이콧 본격화, 최근에는 방사능 오염물질을 바다에 유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고요. 한일 군사협정 파기, 우리나라가 의외로 카드가 아주 많아요. 한중일 신용등급 볼까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신용등급이 좋습니다. 사실상 학자들은 그래요. 일본이 이 정도 신용등급 지키는 것도 기적이다. 자, 왜? 국채가 많은 데다가요, 지금 막 기축통화로 막 엔화를 계속 찍어넣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더 낮추게 되면 일본의 국력에 걸맞지 않게 일본이 위기에 처할까봐 지금 여기 버텨주는 거예요. 일본의 금리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이미 이제 많이 올렸다가 내렸는데 일본 보세요. 계속 마이너스 0.1. 그리고 한국 파란색, 일본 빨간색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하향하고 있지만 일본에게 거의 뒤처지지를 않고 있고, 일본은 지금 성장률이 우리나라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비슷한 3만대 같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시면 독일도 조금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추락하는 바람에. 근데 일본 보세요. 계속 여기 이게 0인데 마이너스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만큼 국채가 똥값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일본은요, 국채를 발행해 가서 국민들한테 팔고, 이제 그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두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일본 은행이 사들이는 그런 악순환, 여기 보세요. 2011년, 12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신용평가사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국채 발행하고 또는 돈을 발행하고 한 다음에 지금 그 수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보시는 바와 같이 226,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253까지 올라왔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 비한다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경입니다. 이제 이걸 좀 말로 풀어보자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GDP 대비 253%의 정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채 대부분을 국민이 가지고 있어서 부채 비율이 표가 안 날 뿐이에요. 일본 정부는 매년 기존 발행한 부채를 차환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걸 차환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관에 할당해서 일본 국민에게 판매하는데 일본 10년물 국채가 지금 마이너스 2%다 보니까 국민들이 매수하는 것도 한계고 싫어합니다. 정부 국채 악순환 고리가 결국 폭발 직전에 놓여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본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사들인 국채는요, 보상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날짜가 되면. 근데 만약 보상을 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폭발하기 때문에 아베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전조징후로 신용등급 세계 상대사가 모두 한국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 국력 하나로 버티는 중인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2012년 18년 초 글로벌 경기가 이 상승 주기였어요. 사이클이. 그런데 이제 부동산도 상승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속. 근데 2018년 말부터 올해 계속 하향으로 전 세계 경기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급격하게 하락 중이고 실업률이 이미 일본의 플라자 합의 있죠. 예전에 25년간 잃어버린 세월, 그때와 함께 바닥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클 경기 악화 시 화폐 억제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국민이 사지 않아서 중앙은행이 다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등급 강등하고 기축통화 지위, 아직은 기축통화 지위가 있지만 이걸 상실해버리면 자, 나중에는 베네수엘라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화폐 발행하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증가하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짱 나는 거예요. 화폐 개혁이 브라질처럼 10에서 100, 이제 10권으로 아마 지금 일본도 화폐 개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행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정부가 부채를 청산할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화량 급격한 증가로 실질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지만 오히려 화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하락하게 되면 국민들은 반발에 폭등하게 되겠죠. 정부 부채가 과도한 일본 시나리오, 일본 정부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도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아베 정부 10월 소비세 이제 10월 달에 8%에서 10%로 무조건 인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베노믹스에서 지금 문제점들을 그나마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 아베는 그래요. 아베노믹스로 살아났으므로 소비세 내서 정부에 갚아라. 그런데 미국이 그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 사실상 일본은 자동차가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관세 25%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일본이 미국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자 트럼프는 또 장사꾼 아닙니까?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하니까 많이 투자하겠다. 6개월 보고 한번 결정해보겠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유예된 상태예요. 만약 이거 관세 폭탄 맞으면요, 일본이 휘청거릴 겁니다. 또 한번. 일본이 아쉬운 판에 한일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요. 세상에 흑자국이 먼저 그 경제 전쟁을 선포하는 경우는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한국에 밀리는 지금 형국이에요. 지금 초반 흐름을 보면 일본 기업들 파산 지경에 몰리자요. 그 중국 공장에다가 이제 불화수소 있죠. 그 우회 수출하려고 하고 송도 EUV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가동해서 우리나라에게 지금 납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회 수출 처음에는 차단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정부가 허가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가 지금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일본 정부 EUV용 포레지스트 이것도 승인에 허가를 해줬잖아요. 한 건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삼성이 지금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퇴짜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경쟁력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예전에 그 아주 못된 근성, 한국 내 친일파 세력도 과대평가했고요. 한국민의 불매운동, 여행 취소, 심지어는 올림픽 보이콧, 방산 해외 유출, 이거 대항하는 것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일본 추가 수출 규제하려 하지만 한국이 국산화, 그리고 제3국 통로로 해결해버리자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효과 없이 자본재 20조 원 이상의 아주 대형 수출국 한국만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이 대순자산 3,700조 28년째 세계 1위다. 근데 그걸로 갚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겠느냐. 그건 기업, 정부, 개인이 다 사들인 거라요. 이걸 팔아서 일본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아까 일본 대외자산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일본이 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GDP 253%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상황. 자, 올 10월에 세금을 8% 10%를 올린다고 했죠. 그러면 조세저항이 아주 높을 겁니다. 아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베노믹스 국채 발행으로 경제 발전시킨 거 맞아요. 세금 올려서 국채 환원. 2012년에서 2018년은 사이클상 경기가 살아났겠지만 지금 2019년부터 갑자기 글로벌 위기가 급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무역 전쟁까지 일으킨 아베 결국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지금 형국인데 신용등급도 또 한 차례 하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결국 일본 정부의 빚잔치로 경제가 붕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멸이죠.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기축통화 지위를 잃고 지금 글로벌 엔화 강세는요. 왜 근데 원화는 이렇게 추락하는데 엔화는 강세냐? 잘 들으세요. 자, 일본만큼 인구가 많으면서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독일 8천만 밖에 안 되고 영국, 프랑스 6천만 대밖에 안 돼요. 일본에 대적할 2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버티는 중입니다. 뭐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 몰라가는 순간은 자, 한순간이고 원화 가치 아마 아래로 추락할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일본이 다만 당장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글로벌 경제 충격 때문에 세계 지금 제3의 글로벌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계가 같이 몰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일본 몰락,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답일 거예요. G20 국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일본에서 열렸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G20 국가 정상들이 아베에게 악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거의 눈길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막 악수하고 그럽니다. 이건 바로 일본이 파행적으로 국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본 잃어버린 지금 25년 나와 있고 좀 반등하는 듯 싶더니 다시 또 추락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보복 행위를 하자 일본 여행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42억 달러, 그 다음에 뭐 운송 비용도 4.2억 달러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당하는 관광 피해보다 무려 6배라고 합니다. 불매 운동은 품목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6, 70, 80 확대되고 있고요. 자, 이걸 견디지 아마 이대로 6개월만 가면 아마 일본 본국으로 돌아갈 회사들 많을 것 같아요. 불매 운동 차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보통 41%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고 최근의 결과로는 지금 50%까지 육박했다고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 자, 지금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발생량이 계속 지금 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처리된 오염수가요 2022년이면 꽉 찬대요. 그러니까 이걸 태평양에다가 방수하겠다는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그린피스라든가 다른 데서 지금 용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아주 지금부터 강력하게 오늘 뉴스에서도 대항하겠다고 나왔어요. 우리 국민들도 자 일본 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약 70% 가까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소재부품 대일본 지금 추이가 30%대에서 10포인트대로 빠르게 지금 국산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일본이 지금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붕괴된 모습인데, 자, 영화도 있지만 일본 침몰. 이게 일본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예요. 우리가 이웃국가인 일본을 굳이 계속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 조상들은 한에 많이 맺혔을 거예요. 제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대 사는 우리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일본 제품을 많이 사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들은 우리나라 제품을 왕따시켰고 그리고 먼저 계속 지금 독도는 자기네들 땅에도 하고 도발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 다행인 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도 위험하지만 일본도 침몰 직전이다. 김종갑 경제부동산은 항상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동산입니다. 경제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자, 제 방송 지켜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계속 일탈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제 방송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투자 가치의 어떤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